에코프로 BM이 헝가리 데브레첸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준공이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닫힌 성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손에 쥔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헝가리 공장이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과연 주가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헝가리 공장의 초기 캐파는 이제 연간 5.4만 톤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100%가 아닌 이제 80% 정도만 놓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과연 헝가리 공장이 에코프로 그룹의 성장성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수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볼 텐데, 램프업 기간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뭐 수율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 때리듯이 100% 바로 잡히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은 보수적으로 80%는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가동률 자체가 계속해서 증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유럽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자급률이 3%밖에 안 돼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1만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만 대 중에 300대분의 양극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9,700대는 외부에서 이 양극재를 공급해 와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유럽은 역내에서 양극재를 지금 자급하는 퍼센테이지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헝가리 공장이 굉장한 엔진이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가 뭐냐? 양극재 판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튬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91 위안 정도가 됩니다. 과거 폭등기보단 낫는데, 이제 ESS와 로보틱스에 대한 배터리 수요까지 합산을 한다라고 보면은 판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킬로그램당 30달러, 하나로 대략 한 42,000원 정도로 판가 가정 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리튬염 가격이죠. 전해의 가격. 전해의 가격도 연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초기 5.4만 톤 캐파로 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냐? 연간 매출. 자, 계산을 하면은 대략 1.8조에서 2.2조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4만 톤 곱하기 가동률 80에서 90% 곱하기 판가 4.2만 원을 한 산출 근거고, 자,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양극재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략 1,400억에서 1,700억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최소 영업이익률을 7에서 8%만 적용을 시킨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럽이라는, 헝가리라는 이 지형 자체가 일단 법인세가 낮습니다. 국내보다 인건비가 좀 더 낮으면서 법인세도 좀 더 낮아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 공장 내에서 수직 계열화라는 이러한 효과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적으로 잡힌 게 이 정도라면은 헝가리 공장에서의 본질적인 영업이익률은 10%를 넘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최소 이 정도다. 최소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인세는 9%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유럽에서 최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헝가리 근처에는 공장이 또 많아요. 완성차들도 있고 이제 CATL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 언제든지 적과의 동침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조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고객사가 확정이 되면은 물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생태계가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에 다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공장이 굉장히 지금 알짜배기 공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 하나가 풀가동이 되면은 혼자서 매출을 대략 한 2조 원 정도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의 전체 매출을 단순 2배나 더블업을 시킬 수 있는 핵심 엔진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물량을 사주냐? 결국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뻔한 삼성 SDI라든지 SK온 말고 진짜 돈이 되는 놈이 있냐? 헝가리에. 그래서 지금 삼성 SDI나 SK온은 자, 우리가 그냥 기본 매출처기 때문에 집토끼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산토끼, 확장되는 물량을 좀 우리가 봐야겠죠. BMW라든지 벤츠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에코프로 BM이 이제 고객사로 확보할 경우에는 물류비가 대략 한 제로에 지금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히든 카드가 바로 CATL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
CATL이랑 에코프로 BM은 적대 관계 아니냐, 적대적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약간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면은 지금 CATL도 헝가리에 대규모 공장을 짓거든요. 근데 이제 EU의 핵심 원자재법 아실 겁니다. CRMA. 이것 때문에 이 CATL도 공교롭게도 중국산 소재를 못 쓰는 상황이 나와요. 유럽에서. 지금 CATL이 헝가리에다가 어느 정도의 캐파를 짓고 있습니까?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인데 지금 이제 짓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공장 이거 철수 못 하거든요. 백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철수 안 시키고 지금 현재도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인데 자, 건설 중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추종을 한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자, 이거를 추종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헝가리의 대략 양극재 자급률 3%밖에 안 되니까는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CATL의 양극재 대안도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라는 겁니다. 왜?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를 조달을 해야 되는 게 EU의 핵심 원자재법이기 때문이죠. 마침 딱 옆집에 대한민국 에코프로 BM이 있으니까는 적과의 동침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CATL의 이제 BM이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방향도 나트륨 배터리 쪽에 대한 방향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동철 회장님이 CATL 나트륨 배터리 공급 계약, 이 양극재 공급 계약 뚫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CATL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요 부분도 에코프로 BM이 갖추고 있어요. 나트륨 양극재 쪽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단순히 하이니켈 쪽뿐만 아니라 나트륨 양극재까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셀에 한국 양극재가 들어가는 기이한 구조가 현실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CATL이 물량을 못 사주더라도 조 단위는 사줘야 되거든요. 양극재를. 왜? CATL도 유럽에서 점유율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양극재의 자급률이 없으니까는 누가 빨리 양극재를 가져와서 점유율을 먹느냐. 그 싸움입니다. 결국 그 싸움이에요. 양극재, 그러니까는 CATL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어느 정도로 사냐가 문제인데 상황을 보면 또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삼성 SDI가 구매한 것처럼 30조, 40조 그 정도의 물량.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자체는 매출 4에서 5조, 영업이익 4천억 원대로 체급이 바뀌어버립니다. 라이트급 선수에서 그냥 헤비급 선수로 체급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비급으로 체급이 바뀌니까는 휘두르는 잽도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게감이 있는 잽이다. 레프트 라이트가. 그래서 사실상 2배 성장부터 가능한 것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2배 성장부터. 지금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얘가 지금 17만 원인데 얘 실적을 보세요. 자, 얘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전망되는 매출이 2.6조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분기 영업이익을 합쳐야 되는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5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1,500억. 잘 보시면은 올해 영업이익 1,500억을 기준으로 얘가 17만 원, 18만 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1,500억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자, 이 부분이죠. 영업이익 4천억대로 체급이 바뀐다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올라가. 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싼 값의 양극재 떼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곱하기 2배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헝가리 공장은 산소호흡기 역할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로켓 엔진에 대한 점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ESS와 이제 트럼프 로봇 행정명령했죠. 로보틱스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여러분들 나트륨 배터리도 안 되고 LFP도 안 되고 하이니켈이 전고체가 나오기 전에 이 로보틱스 배터리 다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이게 지금 에코프로 주가에 반영이 됐냐? 반영 안 됐거든요. 공교롭게도. 데이터 센터 ESS 반영이 되었냐? 반영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를 지금 그러면 내가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뭐 중간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으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일단 품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전 고점 때려주면은 얘는 2차 사이클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2차 사이클이 뭐다 여러분들?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요 조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에코프로와 BM은 이제 시작인 상황이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비싼 수업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비싼 수업료. 돈을 잃는 거 아닙니다. 돈을 잃는 게 비싼 수업료가 아니에요. 가장 비싼 이 수업료는 눈앞에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해서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황제주 놓치지 마세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